오늘도 색다른 직업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만의 특별한 직업 이야기, 내일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동아인 여러분. 내일을 부탁해 이색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김민영, 옛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네요. 선영씨,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11월 9일. 딱히 특별한 날 같지는 않은데. 오늘은 바로 소방의 날이랍니다. 소방의 날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데요? 소방의 날은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랍니다. 듣고 보니 꼭 필요한 날인 것 같네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며칠 전에 제가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 있죠. 정말요? 화재 경보기가 자주 오작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안전 불감증도 문제네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다가 문득 이렇게 평화로우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아인 여러분들도 오늘만이라도 자신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요. 위너의 디프런트. 친절을 바라지만 난 angel and demon. 오해는 해로워 네가 나 때문에 외로워 또 이해해줘 baby. 표현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 네 가슴에 총을 쏴 이기적이야. 그래 난 나쁜 놈이야. 미래를 점쳐봐도 나 때문에 지키는 것만. 선영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업 주제에 대해 말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소개할 직업 주제는 바로 보석이랍니다.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보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괜히 설레고 그러네요. 저도 그래요. 오늘 제가 소개할 옛 직업은 바로 호박 세공인이랍니다. 호박 세공인이요? 보석과 관련한 주제니까 먹는 호박이 아니라 보석 종류의 호박이겠네요. 네, 호박 세공인은 호박을 세공하여 묵주를 만드는 일을 하는 직업이랍니다. 그런데 묵주를 왜 꼭 호박을 이용하여 만든 건가요? 호박에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던 건가요? 발틱의 황금이라는 호박은 가볍고 촉감이 좋으며 바닷물을 머금어 예로부터 신비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져 왔어요. 또한 태양에서 생겨난 돌이라는 의미를 가져 엘렉트론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선영씨의 얘기를 들으니 괜히 호박이라는 보석이 신비하게 느껴지네요. 민영씨처럼 호박을 신비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호박은 값비싸게 팔렸답니다. 또 그로 인해 웃지 못할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았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자틀란트 지역에서 호박은 흔히 볼 수 있는 보물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의 호박들은 줍는 사람이 소유하고 팔 수 있는 보석이 아니었어요. 보석이 땅에 널려 있는데도 줄 수 없었다고요? 그림의 떡이 따로 없네요. 독일의 기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곳의 주민들은 호박을 줍거나 소유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써야 했답니다. 또한 호박이 많이 보이는 해변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어요. 해변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형이라니,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없으니 호박들은 온전히 독일 기사단의 소유가 되었겠네요. 네, 또한 이들은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호박을 팔 기회조차 없도록 하기 위해 호박 세공인의 작업장을 이곳과는 먼 곳에 위치시켰답니다. 정말 치밀했네요. 그런데 선영씨, 호박 세공인의 일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먼저 호박 원석을 품질에 따라 분류했어요. 다음으로 원석을 진주 크기로 자르고 매끈하게 다듬은 뒤 광을 내는 순서로 일을 진행했답니다. 마지막 단계로 호박에 구멍을 내어 이어주면 일이 마무리되었죠. 하는 일을 들어보니 뭔가 장인의 포스가 풍기는데요. 호박 세공 기술 자체는 어렵거나 하지 않았지만 호박 세공인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 철저하게 수공업에 관한 지식을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기술들이 비밀로 붙여지다 보니 호박 세공인의 수가 매우 적었겠군요. 그에 반해 종교는 거의 단일화하다시피 했잖아요. 공급이 필요보다 적었을 것 같은데. 네, 작업장도 고작 2군데뿐이었고 기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장인들의 수는 매우 극소수였어요. 그로 인해 극소수의 장인들과 그 밑에서 일하는 도제들은 할 일이 매우 많았답니다.
매우 바쁘게 돌아갈 작업장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영씨, 이러한 호박 세공인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마틴 루터가 등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이로 인해 가톨릭 신자들만 묵주를 찾게 되면서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국민의 대부분이 묵주를 필요로 했다면 종교개혁 이후로는 묵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확연히 줄었기 때문에 사라지게 된 거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할 직업은 오늘 선영씨가 소개한 직업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빨리 소개해주세요. 언더걸스의 사랑이 떠나려 할 때. 노래 듣고 왔으니 빨리 소개해주세요. 오늘 민영씨가 소개해줄 현대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소개할 직업은 바로 보석 디자이너랍니다. 저도 이 직업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들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아, 민영씨가 왜 호박세공인과 비슷한 점이 많은 직업이라고 한지 알겠네요. 따지고 보면 호박세공인도 보석 디자이너니까요. 네, 하지만 현대의 보석 디자이너는 좀 더 전문적인 직업으로 생각보다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답니다. 보석을 디자인하는 것 말고도 다른 일을 한다는 건가요?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거죠?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만드는 게 주요 업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석의 원석을 감정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국내외 시장 조사를 하는 등 많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요. 디자이너라고 해서 보석을 디자인하기만 하면 되는 직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민영씨, 이러한 보석 디자이너가 뜨게 된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보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보석 디자이너의 인기도 급부상한 거죠. 최근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액세서리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개성을 이유로 자신만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액세서리를 원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보석 디자이너에게는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두 가지 조건이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첫 번째는 트렌드를 익히는 것이랍니다. 액세서리들도 하나의 패션으로 인정되는 사회잖아요. 보석의 트렌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패션에도 민감해야 한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유행이 변하는 패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트렌드에 정말 민감해야 할 것 같아요. 잘못했다간 뒤처지기 십상이니까요. 두 번째는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을 하는 것이랍니다. 틀에 갇혀 있는 생각은 디자이너에게는 장애물이 되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보석 디자인을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남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함을 좋아하는 사회잖아요. 제가 고객의 입장이더라도 세상에 널린 디자인보다는 특별하고 예쁜 디자인을 선호할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러한 보석 디자이너는 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보기와는 달리 지구력, 성실성이 크게 요구되는 직업이랍니다. 실용적이면서 예쁘고 개성도 넘쳐야 하고 정말 액세서리 하나를 만들려면 살이 쏙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민영씨, 이러한 보석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귀금속 가공 기능사, 보석 감정사 등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최근의 보석 디자인 작업은 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어느 정도의 컴퓨터 활용 능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자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이다 보니 미적 감각과 손재주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장 조사 능력도 필요하답니다. 또한 장시간 작업을 견뎌낼 수 있는 집중력, 끈기도 있어야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디자인만 할 줄 알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알아갈수록 많은 능력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능력과 작업을 요구하는 직업이지만 그만큼 장점도 많은 직업이랍니다. 또 정부에서 보석 가공 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게 되면서 전망도 밝아졌고요. 아직까지 보석은 곧 돈, 재산이라는 황금성에 치우친 인식이 강하잖아요. 이러한 인식만 극복된다면 더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 마무리할게요. 거미의 누워. 친구란 게 많이 싫어져. 스치듯 뭔가 느껴질 때 미칠 것 같았어. 말할 수 없는 사실인 건 그게 내 맘인 건 아마도 더
지역의 문화와 이색 직업이 만나는 시간. 이색 직업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된 문화를 파헤쳐 드립니다. 문화에 빠진 직업. 오늘 민영 씨가 소개해줄 세계의 이색 직업은 뭔가요? 제가 소개할 직업은 바로 미국의 스너글러랍니다. 스너글러요?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커들러로도 불리는 이 직업은 침대에 누워 고객을 포옹해주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일을 한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정서적 치유 효과를 보게 되고요. 정서적 치유를 해주는 직업이라니 일종의 심리치료사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직업이 왜 인기 있게 된 건가요? 스킨십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관대하잖아요. 또한 미국 사람들은 스킨십을 통한 치유 효과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심리치료들만큼 스킨십을 통한 심리치료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게 된 거죠? 생각이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스너글러는 심리학 전공자로 한때 스트리퍼로 활동하기도 했던 트래비스 시글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커들 테라피를 차리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시글리는 치료사와 고객 간에 신체 접촉을 못하는 데 좌절하여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포옹을 하는 것이 일이다 보니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논란이 많이 일었지만 신체 접촉 범위가 정해져 있고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면서 스너글러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답니다. 워낙 1인 가구도 많아졌고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이러한 시대를 잘 반영해서 만들어진 직업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라이트. 나의 빛을 찾아서 Gonna fly, never cry 오랜 꿈을 따라서 슬픔도 빛으로 다시 내게 다가와 Someday I'm gonna find a way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다음 시간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난 직업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이신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